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3월 29일 날 통도사를 갑니다. 통도사. 지금 아마 한 1,800명인가 접수됐대. 나 미친 척하고 한 3,000명. 사실은 불교계가 약간 이 쪽수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나 이런 생각을 하는. 지금 이제 내년에 기관장 선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래서 뭐 되겠나 싶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에 가보면 사람도 없어. 그러면 기관장이 와가지고 참 좋다 하겠다.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통도사 아마 한 2,500명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예상이 2,000명이었는데 나 쪽팔릴까봐. 근데 지금 사실 정초기도 때문에 제가 뭐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1,800명 들어왔으면 2,500까지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통도사가 중요한 절이냐? 그렇게까지 중요한 절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장율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은 어떤 절이냐? 황룡사입니다. 당신이 만든 절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거는 당신이 만든 절은 아니지만 황룡사가 제일 중요한 절이에요. 국찰이거든, 국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물어봐라. 불교인한테 물어보면 모르지만 전 국민한테 물어보면 통도사보다 황룡사가 인지도가 더 있어요. 인지도가 더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절은 어디냐? 불국사 황룡사다. 불국사 황룡사다. 통도사 해인사는 그보다 밑에라니까. 그래서 이 황룡사가 제일 좋은 절이고 그 다음에 울산의 태화사가 넘버 2입니다. 난 황룡사보다 나 태화사 주지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태화사. 어저께 제가 강릉에서 기차 타고 태화강역? 태화강역. 예전에 울산역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 KTX 들어오면서 저쪽이 울산역이 되고 여기 태화강역. 역 그렇게 이상하게 바꿔놨대요. 제가 예전에 알던 그 역이 아니던데. 나 그래 길 잊어버려가지고 좀 헤매고 있었어요. 앞에 광장 뭐 이런 게 있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 저 정부에서 울산시에서 좀 대책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울산역도 그렇고 저기 태화강역도 그렇고 뭔 놈의 택시가 3줄씩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택시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서 그냥 쭉 치고 거기서 있는 거야. 길도 무진장 길고 자리도 엄청 먹어. 가보면 알아. 물론 당신들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건 알지만 택시한테 몇 줄 되지도 않는데 그걸 다 내줘버리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 택시기사들이 그냥 막 다 점유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태화사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절입니다. 황룡사는 진흥왕이 창건한 절이고 엄청난 절이에요. 이건 뭐 딱 넘버 1 사찰. 지금 뭐 비교할 수 있는 사찰이 없다. 뭐 조계사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돼. 이거는 그냥 압도적 1위. 근데 왜 태화사가 중요하다? 지금 태화로 있는 데가 태화사 선착장이에요. 물길로 거기까지 쭉 들어오거든. 그래서 진짜 재밌는 절. 진짜 재밌는 절. 경주가 수심이 깊어가지고 이 동해안으로 항구가 잘 안 돼요. 지금은 배들이 크니까 되고 예전에 그 목선 낮은 걸로는 절대 그거 못 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울산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내륙으로 이렇게 수레로다가 경주로 수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오는 배들이나 출발하는 배들이 다 울산에서 출발한다고, 울산에서. 그리고 왜 울산이라고 하는지는 나 모르겠어. 울주라고 하지. 멍청한 놈들, 진짜. 주가 산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거예요. 주가. 주가. 그러니까 부산, 양산, 이런 것들은 다 따라지예요, 원래는. 울주, 이렇게 하면, 주는 구주, 이런 거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구주 오소경,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최고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찍할시쯤에 해당하는 레벨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나 때나 그냥 도시들 정도 수준이나 대가, 산, 천 뭐 이런 것들은 다 떨어지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예산, 예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들어가면 다 떨어지는. 예. 주 하면 제대로 된대. 근데 울산은 놀랍게도 원래 울주인데 울산으로 그래서 울주도 있죠. 울주군. 울주군. 예전에는 하곡 이랬었고, 나중에는 울주. 그래서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울산이. 그리고 동아시아 3국이 뭐 일본은 따라진데 무역하는 사람들은 전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통일시라 시대까지. 그러면 절로 먼저 들어와. 죽을 고비를 넘긴 거야, 이 사람이. 뭐 대한해협을 건넜든지 당나라에서 서해를 건넜든지. 봐봐, 되게 웃긴다고. 그래서 잘 갔다 왔다고 이제 기도를 해. 출발할 때도 기도를 해. 그런 거라니까 진짜. 기도를 해. 그리고 뭐 하냐면 이렇게 도착하잖아.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좀 더 경건하게 하는 거고, 도착하면 여기서 연회가 베풀어져. 약간 룸사롱 같은.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절 전체가 그런 게 아니야. 절이 구역이 나뉘었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영빈관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룸사롱 같은 구역이 있어.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면 워커힐 생각하시면 돼. 워커힐. 그러니까 절도 있고 옆에 워커힐도 있고 영빈관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게 태화사야. 진짜 재밌는 절이야. 그리고 상선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한 바퀴 돌려주잖아. 그래갖고 대박이 났어. 내가 지금 당나라에서 해상 실크로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한 200억 벌었어. 이런 데 와가지고 하면 고맙다고 지르고 간다. 이해가 돼? 진짜 재밌는 절이거든. 나 이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진짜 재밌는 절이야.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이런 역할을 어디가 하는 거냐면 병란도가 합니다. 병란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역사책에 병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개성이 입장에서. 개성이 수도가 되니까 이쪽은 이제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로 얘기하면 인천이거든. 울산이 인천이거든. 그러니까 한강길은 없는 상태에서의 인천이야. 무조건 인천으로 들어와서 서울로 수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울산과 경주의 입장은, 서울은 한강으로 막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인천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지? 인천 없으면 뭐 말지 뭐. 막바로 밀어버리지 뭐. 한강 수로 딱 해가지고 그냥 쫙 밀어버리면 끝나는데 뭐. 그래서 이 태화사가 진짜 재밌는 절이고, 그리고 썰에 의하면 자장률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면 태화지가 있어. 그 태화지에서 그 용을 만나고 뭐 이러면서 대화하는 대목이 있거든. 그때 그 용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주면, 원차를 하나 지어주면 내가 당신에게 보답하겠다 그랬어. 자식 보답 안 했습니다. 네, 자장스님 사기당한 겁니다. 그래서 요 태화사 이름이 거기서 나온다고. 중국 태화지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요 절을 지어가지고, 요가 여기가 요 절 주지가 누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미국 대사 겸직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으로 맞아. 이해가 돼?
그래서 자장률사가 유학을 가서 중국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도 만나고 당고종 이치 그 당시에 태자였는데 만나고 그래갖고 서로 관계들이 있거든. 그래서 태화사 주지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태화사를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태화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봐. 이거는 진짜 종교시설이고 여기에서의 이 황룡사 주지는 진골 어떻게 보면 리더급 인물이야. 진골 리더들이 두 명이 세거든. 하나는 화백제도의 수장, 내각제니까. 내각제에서의 수장, 세지. 딱 생각해봐. 총리는 총리인데 우리 총리 말고 내각제에서의 일본 총리, 세지. 맞잖아. 세지. 물론 그 위에 왕이 있는 거고 황룡사 주지는 진골 출신 승려의 대장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하면 돼. 왕 밑에 귀족들 중에서 두 명의 센 사람이 있는 거야. 황룡사 주지 엄청나게 좋은 자리거든. 태화사 권한도 엄청나요. 자장률사가 욕심을 부렸지. 두 개 다 먹었죠. 다 먹었죠. 태화사를 장악하는 자장률사 다음에 장악하는 사람이 있어. 밀려나서 뺏겼어. 자장률사가. 누굴 것 같아요? 김춘추입니다. 그리고 자장률사가 짜증이 나서 저 강원도까지 와서 이제 권토중래 하려고 세력을 모았는데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내가 자장률사한테 뭐라고 얘기했겠냐? 내가 자장률사로 박사 논문을 썼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용을 잘 알거든. 김춘추하고는 맞서지 마라. 라는 걸 내가 옆에서 털어뒀을 건데, 김춘추는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암사에서 그 양반이 어떻게 보면 실족사로 죽거든. 그게 실족사인지 누가 밀었는지 모르겠어. 김춘추는 또 그렇게, 할 사람이거든. 김춘추가 또 그렇게 할 사람이야. 그래서 그 정치 이게 알력들이 막 생기는 시절이야. 그러니까 이 태화사라고 하는 거를 왜 김춘추가 먹었느냐? 엄청나게 좋은 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당 외교권이 이 태화사를 장악한 사람이 대당 외교권자예요. 대당 외교권자예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물론 군권은 김유신이지만 대당 외교권에서의 김춘추가 이게 올라오면서 나중에 결국 왕까지 중대 무열한계를 개창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절이에요. 네. 이 절이 진짜 궁금하다. 어땠는지. 이게 지금 발굴도 안 돼가지고 실체를 알 수 없는데 내 생각에는 분명히 세 개 있어. 워커힐 영역 있고 접대 영역이지. 영빈관 영역, 대우 영역. 빡시 대우하고 이건 약간 이제 반문화 영역. 딱 하나 있고 저쪽 기도 영역. 딱시 이해됩니까? 그럼 사신이나 안 그러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상단을 거느리고 있는 내가 1년에 한 1,000억씩 벌어. 그럼 그 사람이 기도만 할 것 같아? 기도만 할 것 같아?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지금 내가 또 상단도 이끌고 지금 나가야 되네. 아이씨 죽을 것 같네. 그 스트레스도 상당할 거거든. 기도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빈관에서 예우도 딱 받고 VIP십니다. 뭐 이러면서 딱 의전 딱 갖춰주면 팁으로다가 한 100억씩 막 뿌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생각만 해도 진짜 재밌는 절인데 절에 이런 게 가능합니까? 영역 구분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부 불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신,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신 다 불교인이야. 그리고 배 타고 오면 두려워. 또 가야 하는데 저 배 타고 가다가 죽는 거 아니요? 이렇게 설마 그런 길에서 뭘 죽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야,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가면서 관음경 읽으면서 간 게 지금도 남아 있어. 뒤질까 봐. 김정희가 굉장히 기백이 있고 이런 사람이거든. 그 제주도 건너는 정도도 그러니까 현해탄을 건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일본으로 가는 거하고 제주도 가는 게 훨씬 쉽지. 그걸 뭐 마이라 그래. 근데 사신이면 괜찮은 겁니다.
위치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귀족 출신이거든. 근데 아유 내가 가야 돼요? 이 상황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기도해야지. 기도. 가다가 죽는다니까. 지금은 저거 죽으라고 고사진해도 안 죽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 이게 진짜 되게 재밌는 거라니까. 그리고 자기가 경주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차장률사가 아낀 절 저는 원영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영사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원영사가 어떤 절이냐면 자기가 자기 집을 자기 아버지가 소판무림이라고 굉장한 귀족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자기 누나가 하나 있어. 누나 하나 있고 자장률사거든. 예, 누나가 명랑스님 엄마야. 명랑스님 엄마야. 그래서 자장스님인데 요 누나도 시집 갔지.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갔지. 그리고 이제 자기 집밖에 없는데 자기가 출가하니까 이 집이 이제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자기 집을 절로 만든 게 원영사야. 내 집을 절로 만들었어. 이해가 되시죠? 소판무림 자장률사 아버지 소판무림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지암 회의 때 나오는 사람이거든. 그 당시 아마 김유신보다 끝발 셌습니다. 굉장히 끝발 거의 총리급에 준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총리보다 약간 밑에.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집이라고 생각해봐. 겁나 괜찮았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엄청난 귀족 집인데, 그래서 그거를 절로다가 딱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아버지가 사셨던 데고 아마 당신 원찰이었을 거야. 어머니 여기서 뭐 다 재지내고 다 하지 않았을까? 계속 추모 행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했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자기 어렸을 때 살던 데고 이러니까 리모델링을 했어도 애착이 남는 건 뭐 그렇지 않을까? 원영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승려들이 개판입니다. 왜? 불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룰을 몰라 이 사람들이. 약간 지금 무당연합 비슷하게. 그리고 조계종하고 조계종 아닌 거에 큰 차이점도 그거거든요. 조계종이 왜 다른 불교가 우리나라에 종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다른 절들을 약간 무시하느냐? 걔네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세하면 이 시스템이 안 갖춰진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무슨 출가하는데 하루 걸려. 그럼 뭘 배웠겠냐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자장률사 때는 불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중구난방 지팔 지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려들을 전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통일시켜야겠다. 불교에도 있었어. 지금 조계종에도 현대 조계종에도 조계종이 62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2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조계종이라는 명칭은 41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41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옛날 거를 계승했지만 새로 리모델링 한 거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대로 교육이 되고 이제 수계 살림이 되는 거는 한 1990년대 초반일 거예요. 제 기억에. 그 전에는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사 스님이 스님들 몇 명 모셔가지고 수계를 줘. 그러면 그걸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출생신고 하듯이. 근데 그게 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좀 애매한 거지. 그래서 뭘 만드냐면 단일계단이라는 걸 만들어. 단일계단. 단일계단은 모든 행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 방에 수계. 그러니까 수능 같은 거지. 일종의 그런 식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진 뒤부터는 딴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걔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없는데 지금도 이제 어른들 중에서 뭐 비구계를 받았다는 둥 안 받았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알 수가 없어 정확하게. 카드라만 있는 거야. 나라 법식이 잘 그 당시에 없었을 때라서
얼음얼음 하던 때라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통일해서 제대로 이렇게 한번 규격 있게 맞춰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통도사입니다. 통도사하고 금강계단. 금강계단. 그래서 이게 통한다는 얘기예요. 스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세우는 사찰이다라고 하는 거. 거기다 이제 부처님 가사하고 사리하고 이런 걸 모셔놓고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놓고 거기서 계를 주고 제도를 정비하는 거지. 그래서 속고승전 자장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장률사가 이렇게 승단을 정비하고 나니까 10집에 8, 9집이 불교를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잡히면서 시스템이 안정화되니까 폭발적인 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팔 지흔들고 있다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등행렬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냥 각 절마다 지기끼리 조그맣게 해. 그게 아니고 전체 누가 리더가 딱 생기면서 우리 어느 날 맞춰서 한꺼번에 모든 절 다 나와. 이래가지고 딱 때려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시는 거지? 네, 그렇게. 그래서 요 통도사 그렇게 된 거고, 통도사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 복잡하니까 오늘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많이 알아. 근데 저기 아까 그 팻말로 12시 반에 끝내래. 밥 먹어야 된다고. 떡국이라 저거 된대. 자, 아니야. 안 끝났어. 29일 날, 3월 29일 날, 이 통도사 금강계단에 들어가서 일보일배를 할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삼보일배 한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삼보일배 하면 뭐 몇 번 안 하면 나와. 공간이 작아. 그래서 일보일배로 아마 통도사 안에서 일보일배를 하는 게 있었겠나 모르겠네. 일보일배는 잘 안 합니다. 일보일배는 잘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저 월정사에 삼보일배 했는데 저 전나무 숲길에 그 뒤로 삼보일배가 좀 늘어나요. 지금 절들이. 나도 참 뿌듯합니다. 내가 금강경을 한 뒤로 사찰에서 금강경 기도가 늘어나는 것도 뿌듯하고, 삼보일배를 했더니 다른 절에서도 삼보일배를, 저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내가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 부울경 사람들은 잘 안 올 것 같고, 좀 적을 것 같고, 왜냐면 통도사 귀한지 모르거든. 뭐 많이 가봤는데 뭐, 이렇게 되겠지. 서울 경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 경기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 최대한 많이 내려와서 그때 이제 종정예약께서 다행히도 법문도 해주시고 우리 휘호도 받았는데 그래서 종정예약 법문도 듣고 그 다음에 저 일보일배 금강계단에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저 금강계단하고 이 금강계단에 살이 모셔진 거하고 저 황룡사 사리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태화사랑 연결이 돼요. 요거 이 나라에서 나밖에 몰라. 황룡사하고 태화사하고 통도사하고 같은 레벨 아닙니다. 이거 훨씬 떨어지는 레벨이에요. 원래는. 그 다음에 울산에 영축사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영축사는 여기 영축산이에요. 영축사입니다. 영축사. 그리고 통도사는 축서산이에요. 축서산 통도사예요. 축서산 통도사. 그리고 요 사리하고 요 사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 다 사리를 모셨는데 요게 이제 탑에서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나니까 이쪽 통도사의 석조 부도, 그러니까는 그거를 복발용 부도라고 하는데 그 부도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얘기가 나와.
진각국사 해신문집에도 나오고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여기 태화사가 태화지 용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용을 기념해서 만들었다. 요 용의 아들이 얘예요. 황룡사에서 지어졌다가 날아간 용이 있거든. 걔가 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통도사에 9마리 용이 있는데 그게 오룡동으로 도망가고 뭐 하면서 한 놈 남았어. 걔는 짭입니다. 걔는 짭입니다. 그래서 요 절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문화들이 있어. 요게 요렇게 요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뭐 보름날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저기 대전 가서 하든지 뭐 모르겠다 뭐 아무 데서나. 근데 이런 거는 나한테밖에 못 들어. 왜? 이거는 이 나라에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유, 나만 아는 게 한두 가지냐? 응. 근데 이거가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다 연구를 해서 밝혔기 때문에 지금 아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이야기, 이게 무지하게 진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에 또 무지하게 진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통도사에서 3월 29일 날 일요일 날 일보일배하고 그리고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 부산, 울산, 경남 쪽은 가까우니까 개인차로 가면 안 됩니까? 아마 일주문에서 차 대고 걸어올 생각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그쪽 상가에 대고 못 들어올 겁니다. 버스만 가지고도 이미 경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저기 뭐 서운함이나 안 그러면 저기 뭐 비로함이나 그런 데 차 대고 내려올 생각 하셔야 될 겁니다. 산내 암자 안에다가 차 대고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셔야 돼. 방법이 없어. 전에 저희가 월정사에서 재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인가 보다. 그 중대 보공술래 한다고 했다가 그때 한 2,000명 왔는데 차를 못 해가지고 그 시작하는 데까지 걸어오는데 막 1시간 막 차 안에서 1시간 막 이래가지고 엄청 걸렸었어요. 통도사가 월정사보다는 주차 여력이 좋아. 근데 이 정도가 한꺼번에 샥 몰리잖아? 그러면 게다가 통도사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동네 분들은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말에는 원래 차가 좀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를 때려 넣어버리면 차량 통제 전체를 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산 안에 들어와서 차를 대겠다라는 생각은 자가용은 몰라. 새벽 예불 때 와서 버티면 될 거야. 그런 건 관계없어. 뭐 일찍 와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차에 다 해놓고 버텨. 왜냐면 주차 관리 나오기 전에 벌써 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에는 내가 보기에는 차 못 댑니다. 1시. 예. 1시부터 5시. 예, 1시부터 5시. 그래서 그런 정도 아니면 뭐 택시 타고 오는 건 되겠다. 택시는 회차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들어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